네, 안녕하세요.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.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백신의 원리, 그다음에 집단 면역, 그다음에 백신의 효능과 효과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렸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돌파 감염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요즘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죠.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돌파 감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어떤 점을 앞으로 주의를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백신의 돌파 감염, 우리가 배반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제가 이제 좀 자극적으로 써봤어요. 제가 그만큼 배신감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위드 코로나가 당장 내일이면 올 줄 알고 막 여행 준비도 하고 뭐 운동 같은 경우도 뭐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뭐 다 물거품이 돼버렸죠.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랑 뭐 전 세계에 흘러가는 추이랑 완전히 정반대를 걷고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그렇게 확진자 수가 덜 나오고 방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.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위드 코로나를 기대하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었죠. 근데 확진자 수가 이렇게 갑자기 급진적으로 늘어났는데 영국도 늘어나고 미국도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늘어났어요. 근데 일본은 뭐 하나도 영향을 안 받고 있죠. 여기 보면 미국, 영국, 한국도 사망자 수가 이렇게나 나오는데 일본도 전혀 안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돌파 감염이 이렇게 확 느는데 백신 접종률이 80%면 예방이 될 줄 알았는데 다 뚫고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돌파 감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축구 경기로 비유하면 수비수가 있는데도 공격수가 수비수를 제치고 이제 돌파를 하는 걸 돌파라고 하잖아요. 지나가는 걸 돌파. 근데 백신도 마찬가지. 우리 몸에 항체가 있는데 이 항체를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예요. 패스해버리고 다시 감염이 되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화항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되는 현상을 돌파 감염이라고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델타 변이가 나타났기 때문이거든요. 델타 변이라는 녀석은 남아공에서는 이제 베타 변이가 유행을 했었는데 이후 알파 변이 이제 영국에서 발생을 한 거죠. 이게 남아공에도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델타 변이가 최근에 발생을 했는데 델타 변이는 인도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영국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많아지고 영국에서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변이주의거든요. 그래서 델타 변이주는 왜 문제가 되냐 봤을 때 영어여서 좀 복잡한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전파력도 높고 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백신의 효과도 감소했다. 돌파 감염의 비율도 더 늘어나게 만든다. 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더 센 놈이 나타났다.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환자 비율과 확진하는 환자의 비율이 모두 다 증가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사망률은 전 세계 9위까지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영국 변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했을 때 중증 비율이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증가했고 추후 델타 변이의 중증도와 전파력은 이것보다 더 셀 것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일본은 왜 확진자 수가 적을까요? 그래서 예상을 해봤는데 백신을 더 많이 맞아서 그런 거 아닐까? 80%그 이상이지 않을까 했는데 70%대였고요. 그다음에 변이주가 많아서 그런 거 우리는 변이주가 많아서 확진자가 많은 거 아닐까 했더니 일본은 델타도 많고 오미크론도 많아요. 근데 확진자 수가 적어요. 이유를 봤더니 아주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심지어 해외 입국도 입출입도 다 막았어요. 그만큼 거의 셧다운급으로 다 철저하게 격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다시 또 돌아와서 그러면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게 델타 변이인 건 알겠어. 혹시 내가 맞은 백신이 물백신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? 백신이 후져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거 아니야? 라고 했을 때 아스트라건 화이자건 항체 생성 비율이 차이가 분명히 나긴 나요.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거는 화이자 내에서 델타 변이주와 대비했을 때 떨어지는 이 항체 수치를 봐야 된다는 거지. 야, 화이자는 2000, 아스트라 300. 그러면 아스트라가 더 부족하네, 항체가?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물론 항체를 통해서 면역력을 따지는 것도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.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.
그것을 넘어서서 아스트라는 분명히 인구 초반, 아니 그 우리나라 백신을 본격적으로 놓기 시작하는 그 2021년도 3월 달에는 고령층 대상으로 주로 났단 말이에요. 화이자는 그렇지 않았죠. 그래서 두 인구 집단이 비슷했는지, 그리고 본격적으로 놓았던 그 시기가 동일했는지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아니면 화이자랑 아스트라랑 비교해서 아스트라가 더 후진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래서 화이자 모더나도 이렇게 항체 수치가 아까 우리나라 데이터처럼 다 떨어져요. 그래서 델타 변이주에는 화이자 모더나도 떨어진다. 다만 우리가 이 연구 데이터를 해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아스트라 맞은 환자들은 돌파 감염이 이 정도 나타나네? 근데 아스트라는 이 시기에 맞았더니 이럴 정도 일어나니까 내가 이 시기에 맞았더니 나는 돌파 감염이 이 정도 비율로 나타나는구나. 10만 명당 만약에 내가 80세 이상이야. 그러면 76명 정도 나타나니까 조심해야겠다.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백신에 상관없이 여기 보면 화이자, 아스트라 할 것 없이 모두 다 백신의 어떤 효과는 떨어진다는 거죠. 여기 보면 화이자조차도 뭐 연구마다 다르겠지만 뭐 메이오 클리닉에서 연구했을 때는 돌파 감염률이 42%나 됐어요. 돌파 변이주에 대해서 효능이 42%밖에 안 됐다는 거죠. 그 대신에 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모두 다 90% 이상이었어요. 얀센이든 화이자 모더나든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감염되는 비율은 높이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는 델타 변이주일지라도 백신을 하나도 안 맞으면 더 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올라가요. 근데 백신을 맞으면 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그나마 줄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또 문제는 백신 델타 변이가 출현했다는 거고,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백신의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감소했다는 거예요. 여기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나서 여기 672 정도의 이렇게 항체가가 생성됐는데 3개월 후 그 다음에 2차 맞고 나서도 뭐 그렇게 잘 안 생겨요. 여기 보면 화이자도 5개월 후면 이렇게 거의 반토막의 반토막 그 이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. 역가가. 여기 보면 다른 연구에서도 항체 수치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. 이 말은 즉슨 백신을 다시 한번 맞아야 된다. 즉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라는 걸 대변해 준다는 거죠. 그래서 돌파 감염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해봤었는데, 저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유효 재생산 지수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. 베타 곱하기 C 곱하기 D라는 값이었는데 이 베타와 D 값이 지금 올라 버렸어요. 그래서 이 R 값이 올라 버린 거죠. 그래서 베타와 D는 델타 변이가 생겨서 올라간 거고, 거기다가 위드 코로나를 섣부르게 시작해버렸어. 그럼 C 값도 올라가니까 R0 값도 당연히 올라가겠죠. 그래서 우리가 변역 획득한 사람의 분율, 즉 백신을 많이 맞았는데 요거를 올려버리니까 이게 도저히 1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요인 세 가지가 뭐냐? 델타 변이가 출현했고, 백신의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고,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를 해버렸다. 그래서 지금의 확진자 수가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 거다. 그럼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델타 변이주 출현을 막으려면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돼요. 치료제 최근에 뭐 미국 FDA에서 머크에서 만든 거랑 화이자 만든 거 둘 다 승인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죠.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뭐 해야 되냐? 백신의 효과를 다시 올려야 돼요. 이 방법은 부스터샷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러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돌파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다음 시간에는 부스터샷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